한국인의 인간관계.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또는 전통 관습 속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살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한국의 대체적인 전통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관계 속에서 살펴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바로 심신이론론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죠. 마음에 있는데 선뜻 하기 싫어집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뭔가 불쾌한 일이 있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사람이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 즉 몸과 마음이 결국 둘인 듯 하면서도 실상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운명 공동체적, 즉 공동체 정신이 상당히 뿌리 깊게 전통에 내려져 있습니다. 뭐 그 한 단면으로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족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가족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지금도 가족의 확대를 국가라고 보는 이런 생각도 우리 속내에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과 민족에서 말하는 이 한자어 족자를 보면은요, 결국은 이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또 큰 일을 한다든지 할 때 함께 뭉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가족관계 또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부득이하게 서로 기대면서 사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놀이문화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놀이문화는 대개가 혼자 하는 놀이문화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문화이고요. 또 둘보다는 셋 이상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이 할 경우에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셋 이상의 놀이문화를 보면은 대개 이 절대 승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이제 가위바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위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가위는 주먹한테는 이깁니다. 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위한테, 보한테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가위를 하더라도 늘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즉 상대와 관계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바로 관계 중심의 사고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내기 게임을 할 경우에 개평이란 말을 합니다. 즉 딴 자, 승리한 자가 그 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때로는 약자에게, 진 사람에게 뭐 음료수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피자를 좀 쏜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 일부를 되돌려줘서 함께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평이란 말을 풀어보면은 모두가 공평하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서로 설사 내기 게임이라 하더라도 누가 독식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널뛰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널뛰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두 사람 다 제대로 뛰어줘야 재미도 있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와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는 이런 것이 또 널뛰기에 담겨 있는 공생정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 문화 때문에 우리네 일상 언어 생활이나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전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흔히 그런 말도 하죠. 야, 그거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겠냐? 척 보면 모르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미 서로 암묵적으로 많은 메시지가 공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이나 억양이나 또는 목소리 크기 등으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 그래서 대인간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 전도성이 아주 높은 문화적 특성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가 가장 우리한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효 문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 문화에서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할 게 있다면 바로 효일 것이다 라고 한국 가족주의 문화를 굉장히 높이 칭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날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이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를 하고 다방면에서 국가 전체 또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효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번 그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은 바로 원만한 관계가 사람의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정서가 오가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에게 배려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상대적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삶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리이탈한 말입니다. 자리이탈한 말은 자신에게 이롭되 그것이 곧 남에게도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할 때 남에게서 빼앗거나 남을 제치고 얻는 이로움이 아니라 나의 이로움이 상대방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행동 거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옛부터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네, 동양 철학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삼강오륜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여기서 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를 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 관계에 대한 그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걸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또 이제 한자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개의 작대기가 연결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한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 철학에서 특히 유학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질인자인데요. 어질인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인변에 가로로 작대기를 두 개를 그으면 어질인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과 어질인은 어의가 뜻이 같습니다. 자,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은 어질인자를 어질다라고 하는 말보다 또 사람답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최근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자와 같이 그런 덕목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질인자를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랑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람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고 또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걸 위해서도 남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나 혼자만의 성공을 도모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동양 철학의 가치에서는 인간다움이 실현된 이상적인 구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설령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성인 군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닮아가는 어떤 자기 완성기를 걸어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다움을 중심으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 서로서로가 공존하고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공존하는 서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를 동양 철학은 또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